관광지 말고도요. 베트남 하면은 유구한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 스토리텔링을 좀 활용하는 것도 많이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의 문화를 저희도 원류라고 그러는데요. 원류도 우리나라로 소개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만 베트남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향적인 문화 교류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문화 교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쌍방향적인 문화 교류가 중요하죠. 그래야지만이 이 한류가 한류로 끝나지 않고 전 글로벌류가 되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게 되면 누군지 아시죠? 네. 로제. 예,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로제. 이게 블랙핑크 멤버 로제인데요. 이게 솔로곡 뮤직비디오에서 베트남 디자이너 꽁찌라는 분이 디자이너 의상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베트남 분들이 이 자국 출신 디자이너 의상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화제가 됐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네. 호치민시에 베트남 패션위크 초대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람비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셨네요. 어딜 그렇게 초청을 많이 받으시고.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 베트남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독창적인데 약간 투머치한 것 같은 디자인이나 컬러나 색상들이 좀 있어요, 아직은. 예. 근데 벌써 그게 한 5, 6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발전돼서 좀 블랙핑크 로제 씨가 입을 만큼 세련된, 예.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다 빨라. 트렌드 중심에 설 수도 있겠네요. 베트남이.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 베트남 시장에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럼 옷이 너무 예뻐서 이거 갖고 싶어야 하는데 옷을 너무 작게 만드는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짧아요. 네, 두 분은 못 사입죠. 네, 표준 그것을 사이즈가 아니라. 크게 만들어 주셔. 그거 좀 전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멤버가 한 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베트남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걸그룹들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고려를 하면서 점점 멤버가 국제적으로 맞아요.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예 글로벌화를 미리 글로벌 오디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오디션을 개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쌤 말씀 들어보니까 영상 같은 것도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서로 공유하면은 더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 육성조 배우실 생각 혹시 있으세요? 아, 제가 베트남어를 오마이 일단 베트남. 아인부터 시작하죠. 어. 아인부터. 오늘 아잉? 쉬운 거. 아니, 저희 노래 중에 아잉이 있어요. 와, 잘 됐다. 오빠로 계산하면 되겠네. 아인 거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연결한다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8%. 네. 8. 8%. 맞습니다. 8.02%가 정확한데요. 와우.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정말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IMF가 전망한 내용을 보게 되면 6% 이상 성장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우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베트남 내에도 신흥 부유층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노이나 호찌민에 가면 이 최고급 명품 자동차들이 이렇게 거리를 다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베트남도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런데 또 베트남 내 명품 소비를 보게 되면은요. 네. 전혀 타격을 또 입지 않아요. 어마어마.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저도 솔직히 좀 그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네. 그쪽 학자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중산층이 정말 빠르게 베트남 내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명품 소비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쌤 베트남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고도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잘 나갑니까? 소득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딱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중산층이 어, 엄청 많은 거지. 1인당 표가 있잖아요. 소득을 지금 말씀드리면 4,000불밖에 안 돼요. 어허. 그렇지만 상위 10%의 부유층들은 또 다른 소득 그렇지. 수준을 영위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 뭐. 또 그리고 또 중산층이 아까 제가 빠르게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HSBC 은행이 있죠. 네. 그 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구매력으로 평가한 하루 소득이 50불에서 110달러 정도 되는 그 중상류층이
연평균 17%씩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도 중산층이 증가한 만큼 연 8%씩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소득도 늘어나고 소득 늘어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예. 오. 수지 씨한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소득이 좀 늘어나면 주부 입장에서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지나요? 주치삐 밥상이 고기 반찬이 올라옵니다. 예, 맞습니다. 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좋은 거 먼저 찾게 되어져. 맞아요. 건강에 좋은 거, 몸에 좋은 네, 거 맞아요. 찾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 소비도 고급화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그 퀴즈에서 나왔던 딸기입니다. 그리고 해조류 있죠. 네. 우리 김 건강식품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김이나 마른 김, 조미김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인기예요. 뭐 아시아 뭐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 개과 파이라든지 증류주, 술이죠. 술, 뭐 라면, 멀티플렉스, 화장품까지도 상당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기 좋은데.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뭐냐면 중간재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 중간재 수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트남 소득이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소비재 시장이 이렇게 또 커질 거예요. 이 소비재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하죠. 아, 그렇지. 쌤 하지만 그 정도 소득 수준을 보이는 건 아직 베트남 상류층 얘기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베트남인들은 오토바이 타고 좀 출근하시거나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막 발전하는 7, 80년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근데 사진을 한번 잠시 보실래요? 네. 이쪽에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죠. 근데 왼편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가 정말 많죠. 이게 금방 일어난 변화입니다. 제가 코로나19 이전까지 출장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2020년부터 한 2년 동안 베트남에 출장을 못 갔어요. 네. 그러다가 22년 작년 초에 베트남에 다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저겁니다. 차가 많아. 차가 엄청나게 놀라셨겠어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학자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는 저를 만날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왔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가니까 갑자기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저보고 타래요. 그래서 탔더니 좋은 식당으로 저를 또 데려가가지고 저한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정말 베트남에서 빠르게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죠.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출하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하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좀 많이 늘었나요? 그게 보여요. 우리나라 자동차 많습니다. 저 베트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차는 도요타예요. 그렇지. 그렇지만 2위와 3위는 현대 현대하고 기아입니다. 현대, 기아 둘을 합치면 도요타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국차의 점유율이 베트남 시장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차가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 차가 유일하게 자주 보이는 곳 베트남입니다. 아니 쌤 저 정도면 차가 많냐 안 많냐를 떠나서 교통 지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너 여행 가도 괜찮았는데 차 안 막혀서 지금 가면 장난 아니겠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 베트남을 바라볼 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오토바이도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부딪혀. 안 부딪혀. 맞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좌회전이 엄청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넘어가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지금 또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도로에도.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에 갔을 때는 신호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신호등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해가 갑니다. 아, 이제 교통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바뀌겠네. 신호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 신호등을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전. 그럼 이제 쟤들도 지하철 붐이 그렇지, 오겠네요. 이제 전철 곧. 도 지하철 만들고 이제 곧. 만들고 있습니까? 있고, 예,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 호찌민에도 만들고 있고. 그걸 공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일본 자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가서 저희들이 롯데 호텔에 묵으시면은요 그 옆에 객실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 밑에 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업체가 그 지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변화가 빠르면 기업들이 진짜 현지에 가서 그거를 진짜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 걸 봐야 되겠네요. 안 그럼 도태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요. 한 나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 나라에 계속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꾸준히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바로 철수해 버린다거나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아쉬운 상태인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 일본 기업들은 철수를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버텨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한때 우리 언론에서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다 철수해야 된다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거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아 있어야 다음에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베트남이 그 새로운 생산 기지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으로서 또 그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현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정부가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2025년부터는 이 하노이 시내에서 내연 오토바이를 퇴출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시장이 매년 20%씩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와. 또 발빠른 우리 국내 중소기업도요. 하노이에 이미 생산 공장을 열어가지고 또 전기 오토바이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국가 전략이라죠. 베트남의 국가 전략, 베트남의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가서 팔자. 형님 오토바이라고 하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옛날 사람. 오도방구 뭐 그랬지 전기 아닙니까? 오토바이를 빨리 가서 팝시다.